현재 한국 축구를 책임지고 있는 손흥민, 최근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수상하는 활약에 많은 축구 팬들의 더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손흥민의 몸값 역시 기대감을 가지긴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트랜스퍼 마켓에서 순위를 매긴 레프트 윙어 몸값 탑10에서 손흥민의 순위가 상위권에 랭크되었는데, 손흥민 밑으로 그리고 위로는 어떤 선수가 랭크되어 있을까요?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레프트 윙어 탑10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유소 시스템 라마시아 출신인 안수파티, 추정 몸값 6천만 유로로 10위에 올랐는데요. 21-22 시즌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전 바르셀로나 레전드 리오넬 메시의 등번호 10번을 물려받으며 그의 잠재력을 증명받았습니다. 그만큼 리오넬 메시 이후에 바르셀로나를 이끌어갈 핵심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죠. 실제로 라마시아 출신답게 발기술이 뛰어나고 빠른 돌파가 인상적인 선수인데요. 마무리 능력 역시 침착하고 매우 결정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뷔부터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었죠. 1920 시즌 등장한 그는 여러 기록들을 새로 작성하며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바르셀로나 역사상 최연소 데뷔골, 라리가 역사상 세 번째로 어린 나이에 데뷔골, 최연소 멀티골, 라리가 21세기 최연소 단일 경기 득점과 도움 동시 기록,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최연소 득점 기록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 시즌에는 단지 구단 내 유망주를 뛰어넘어 로날트 쿠만 체제의 확고한 주전으로 자리잡았죠. 초반 5경기 동안 무려 4골 1도움을 기록하는 압도적인 공격 포인트 생산력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다 보니 라리가 9월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말에 당한 반월판 부상으로 인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1-22 시즌에도 부상이 계속 재발하고 결국 리그 9경기 출전이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리버풀 3톱의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루이스 디아스, 추정 몸값 6,500만 유로로 9위에 올랐는데요. 21-22 시즌 겨울 리버풀로 이적하기 이전 포르투에서는 포텐이 완전히 폭발한 모습이었습니다. 리그 15경기에서만 12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었죠. 게다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AC밀란전 2경기에 모두 골을 넣으며 6경기 2골을 기록했고, 팀이 밀란에게 4점을 따오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리버풀, AT 마드리드 같은 강팀들에게도 좋은 경기력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리버풀의 관심을 받고 이적할 수 있었던 건데요. 리버풀로 이적하고 도 좋은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리버풀에서 26경기 5골 5도움을 기록했죠. 지금까지의 모습만 본다면 온더볼 능력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는 사디오 마네의 전성기 시절의 움직임을 보는 듯하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마네보다 더 기술적인 볼터치나 테크니션을 보였다 보니 더 기대가 되는 선수인데, 마네보다 결정력과 어시스트 부분에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만 성장한다면 PL을 대표하는 윙어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죠. 21-22 시즌까지 리버풀에서 수준급의 활약을 보인 뒤 바이에른 미넨으로 이적한 사디오 마네, 추정 몸값 7천만 유로로 8위에 올랐는데요. 사실 마네는 압도적인 활약을 선보인 이후 1920 시즌부터는 다소 아쉬운 활약을 보였습니다. 이전 장점이었던 신체 능력이 다소 떨어진 모습이었죠. 하지만 2021 시즌 후반부터 크랙보다는 골게터의 모습으로 더 성장한 모습을 보였는데, 전반기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좋지 못했던 지난 시즌 대비 폼은 꽤나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공격 포인트도 나름 잘 쌓은 모습이었고, PL에서 8시즌 연속 10골 이상을 기록한 리버풀 최초의 선수가 되는 등 준수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죠. 또한 프리미어리그 105호 골을 기록하며 104골의 디디에 드록바를 제치고 PL에서 가장 많이 득점을 한 아프리카 선수 2위에 올라섰죠. 그리고 마네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활약을 보이며 다시 폼을 끌어올렸는데, 특히 살라가 부진하던 시기에 반등을 보여줘 더더욱 기중한 활약을 보였습니다. 이번 시즌 활약을 인정받아 PFA 올해 선수 최종 후보 6인에 들어갔고, PFA 올해 팀에 선정되었죠. 게다가 시즌 도중 치러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월드컵 진출까지 이뤄내며 더더욱 값진 시즌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FA컵, 카라바오컵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여러 이적설이 나고 있는 라임 스털링, 추정 몸값 7천만 유로로 7위에 올랐는데요. 사디오 마네보다 어린 나이로 인해 마네보다 높은 순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라임 스털링은 엄청난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드리블과 오프더블 움직임에 장점을 가진 윙어인데요. 맨시티로 이적하고 더더욱 축구 지능과 전술 이해도 부분에서 더 발전한 모습을 보였죠. 17-18 시즌에는 결정력이 향상되어 클러치 능력을 여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이러한 맨시티를 구하는 동점골이나 역전골을 많이 기록하면서 맨시티의 승점 100점 우승을 이끌었죠. 18-19 시즌에 들어서는 골 결정력이 엄청나게 성장했는데요. 2019년 한 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털링은 1920 시즌 챔스 8강 리옹전에서 완벽하게 사라졌죠. 이 경기에서 완벽한 골찬스에서 홈런을 날리며 맨시티 8강 탈락에 큰 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결국 이후부터 자신감이 많이 하락하면서 나머지 능력들까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맨시티에서 주전 자리마저 빼앗긴 상황인데, 결국 21-22 시즌이 끝이 나고 많은 팀들과 이적설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역대 최고 이적률을 기록한 잭 그릴리쉬, 추정 몸값 7천만 유로로 6위에 올랐는데요. 라임 스털링보다 어린 나이다 보니 더 높은 순위에 랭크되었습니다. 21-22 시즌을 앞두고 맨시티로 이적한 선수죠. 이전 아스톤빌라에서 큰 활약을 보인 선수인데 특히 2021 시즌에는 어마무시한 활약을 보여주었다 보니 더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PFA 올해 팀 공격수 부문에서도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1억 파운드, 한화 약 1,600억 원의 이적료로 맨시티로 입단했는데요. 하지만 전반기에는 대체로 이적료만큼의 활약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직 첫 시즌을 보내고 있었던 것과 팀의 핵심이었던 빌라 시절과 다르게 플레이메이킹을 할 선수가 많다 보니 그릴리쉬가 윙이나 제로톱에서의 역할에 적응해야 해서 시간이 좀 걸렸던 거죠. 그리고 후반기 펩 전술에 조금씩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좋은 모습을 보이며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로 이적한 이후 곧바로 리그 우승을 차지했죠. 시즌이 끝나고 제주스가 아스날로 이적하고 스털링이 이적설에 휘말리는 만큼 다음 시즌 기회가 더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1-22 시즌 밀란의 에이스로 등극한 하파엘 레앙, 추정 몸값 7천만 유로로 5위에 올랐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릴리쉬보다 어리다 보니 더 높은 순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파괴적인 스피드와 환상적인 드리블 능력이 돋보이는 레앙은 포르투갈의 거대 유망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피드는 빠른 선수가 많은 밀란에서도 최상급의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화려한 드리블 스킬 역시 레앙의 전면 특허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주앙 펠릭스와 함께 포르투갈의 미래로 불리고 있습니다. 밀란에서 잘 키운다면 차세대 에이스가 될 것이 분명한 선수인데요. 그러다 보니 밀란에서도 가장 공들여 키운 선수이기도 하죠. 실제로 2021 시즌부터는 밀란의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레앙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팀 경기력 차이가 상당히 심하기도 하고 특히 단점으로 지적받던 집중력과 수비가담 등 여러 부분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21-22 시즌 리그 10의 기록을 작성함과 동시에 팀의 11년 만의 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밀란의 우승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결국 세리에A MVP로 선정되었죠. 이 시즌 세리에 탑클래스로 우뚝 올라선 시즌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0년대를 대표하는 월드클래스 윙어 중 한 명인 네이마르, 추정 몸값 7,500만 유로로 4위에 올랐는데요. 브라질 선수답게 엄청난 발재간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특유의 괴랄한 드리블 능력과 볼 컨트롤로 손쉽게 수비를 제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양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발이 오른발잡이다 보니 왼쪽에서 역발 윙어로 뛰는 것을 선호하죠. 실제로 산토스와 바르셀로나 시절에는 왼쪽 윙어로 뛰었습니다. 현재 파리에서는 프리롤 2선 자원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죠. 네이마르의 경기 내 영향력은 바르셀로나, 파리,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명백히 할 수 있는데요. 브라질에서는 네이마르가 빠지면 공격력이 바로 떨어지고 바르셀로나에서는 네이마르의 빈자리를 우스만 덴벨레, 필리페 쿠티뉴 등으로 메우려다가 처참히 실패하고 말았죠. 하지만 이번 시즌 네이마르는 다소 아쉬운 활약이었는데 리그 총 22경기로 파리로 이적 후 리그에서는 가장 많은 경기를 뛰었지만 챔스에서는 6경기 0골로 유럽 대항전에서 최초로 골을 기록하지 못한 시즌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파리 이적 이후 최악의 시즌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파리의 왕자를 음바페에게 넘겨주었죠. 물론 후반기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시즌이었습니다. 토트넘의 누구도 부정 못할 에이스 손흥민, 추정 몸값 7,500만 유로로 3위에 올랐는데요. 손흥민이 네이마르보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 더 높은 순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사실 손흥민은 21-22 시즌 믿을 수 없는 활약을 선보였는데 시즌 28골 10도움을 기록하며 자신의 역대 커리어 하이를 보냅니다. 리그에서만 23골을 기록하며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5대 리그 득점왕이라는 기록을 세웠죠. 게다가 PK 득점 없이 득점왕을 차지해 더욱 대단했었는데 2010년 이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중 PK 득점 없이 득점왕에 오른 선수는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루이스 수아레스, 사디오 마네 그리고 손흥민이 끝입니다. 게다가 이 4명 중 손흥민은 두 번째로 많은 골수로 득점왕을 수상했고 윙포워드 중에서는 가장 많은 골 기록으로 득점왕을 차지했죠. 이런 득점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토트넘에 큰 기여를 한 손흥민인데요. 결국 토트넘이 리그 4위로 챔스 진출을 이끈 주역으로 활약합니다. 시즌 초반 해리케인의 이적 파동과 함께 눈의 최악의 전술로 팀이 침체기에 빠진 당시 거의 손흥민만 제목을 다했다고 봐도 무방했죠. 진짜 손흥민이 없었다면 승리는 없었다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안토니오 콘테 감독 취임 이후에도 맹활약하며 팀을 이끌었고 특히 후반기의 득점 페이스는 정말 놀라울 정도였죠. 결국 이러한 활약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 22-23 시즌 손흥민의 활약이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도르트문트에서 큰 활약을 보인 이후 맨유로 이적한 제이든 산초, 추정 몸값 7,500만 유로로 2위에 올랐는데요. 마찬가지로 손흥민보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 더 높은 순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맨유로 이적하기 전 도르트문트에서의 활약은 그를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왼쪽으로 출전할 경우 지능적인 루크쇼와의 호흡이 기대되었고 오른쪽으로 출전할 경우 지나치게 왼쪽에 집중되어 있는 맨유의 빌드업 편중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였죠. 게다가 브루노 페르난데스 혼자 도맡던 전방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선수다 보니 부페에게 가해지는 지나친 압박을 분담해 줄 수 있을 거라
거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유로 이적한 이후 도르트문트에서 보여준 플레이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동료 선수를 이용하는 플레이를 즐기는 스타일 때문에 적응에 다소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였죠. 게다가 팀이 리그 초반 3선 선수들의 부진과 부상으로 인해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본다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죠. 아스날의 니콜라 페페가 첫 10경기 1골 2도움을 기록한 것에 비해 산초는 10경기 동안 단 한 개의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페페가 지금 어떤 평가를 받는지 생각해보면 산초의 모습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경기를 거듭할수록 본인의 실력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22살에 불과한 나이다 보니 앞으로 적응을 해나가 활약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죠. 21-22 시즌이 여러모로 산초에게 잘 안 풀린 시즌이 되고 말았지만 후반기부터 맨유 공격의 희망이라 불린 만큼 다음 시즌에는 맨유의 공격의 핵심이 될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21-22 시즌 압도적인 활약을 선보인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추정 몸값 1억 유로로 1위에 올랐는데요. 사실 비니시우스는 기복이 심한 경기력과 결정력으로 우려를 받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엄청난 활약을 선보이기 시작했죠. 이번 시즌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인 벤제마와 함께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이끈 비니시우스였죠. 이 벤제마를 제외하고 본다면 이번 시즌 레알의 주인공은 당연 비니시우스인데, 실제로 비니시우스는 시즌 52경기에 출전하여 22골과 16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엄청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공격 포인트도 중요했지만 비니시우스는 이번 시즌 들어 경기의 분위기를 바꿀 만한 영향력을 선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더욱 중요한 부분이죠. 비니시우스의 활약은 시즌 끝까지 이어졌고 이제 비니시우스는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윙어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니시우스는 기복과 결정력 부분에서 진짜 심각할 정도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런 단점이 보이지 않았고 리그에서만 35경기 27골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죠. 결국 21-22 UEFA 챔피언스리그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고 21-22 UEFA 챔피언스리그 올해 팀에도 선정되었죠. 이렇듯 비니시우스의 21-22 시즌은 자신의 축구 커리어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레프트 윙어 탑10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손흥민의 몸값이 동 포지션 3위에 오를 만큼 엄청난 활약을 보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월드 클래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